그날 아들은 단 한순간에 제 곁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이와 함께 웃으며 놀이동산에 갔던 날, 그 작은 손은 사람들 속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로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남겨진 건 아이의 작은 장난감 하나. 그 죄책감과 후회는 25년 동안 단 하루도 저를 놓아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라졌던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25년 전에 감춰진 미스터리,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장 사건의 시작. 잃어버린 아이. 밤 11시 대한병원 VIP 병동.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하얗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죠. 장세현 73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로 그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멈춰선 자리에서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우야,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그의 떨리는 손을 비춥니다. 손등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화면이 서서히 흐려지며 25년 전 그날로 돌아갑니다. 1999년 5월 5일 어린이날. 서울 근교의 놀이공원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3살배기 민우는 빨간 풍선을 손에 쥐고 종종 걸음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아빠, 저기 봐봐요. 아이의 목소리는 맑고 밝았습니다. 장세현은 48배 나이였지만 아들 앞에선 그저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민우야, 천천히 뛰어. 넘어지겠다. 아내는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물통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민우 물 좀 먹여요. 세연이 고개를 돌려 아내에게 다가간 건 단 10초였습니다. 물통을 받아들고 다시 돌아섰을 때 민우가 없었습니다. 빨간 풍선만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며 천천히 위로 올라가고 있었죠. 세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야, 민우. 그의 목소리가 놀이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원 직원들이 달려왔고 곧 비상방송이 울렸습니다. 3살 남자아이 빨간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발견하신 분은 즉시 안내소로. 방송은 30분마다 반복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CCTV 화면 속 민우는 회전목마 뒤편으로 걸어가더니 화면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뒤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이가 공기처럼 증발해버린 것처럼. 경찰은 말했습니다. 단순 미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곧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민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그날 밤 어둠 속 한 남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기혁, 세연의 친동생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애만 없으면 형은 무너진다. 서준이 자리 잡을 때까지 그냥 버텨라.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네, 이사님. 알겠습니다. 기혁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세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민우의 작은 운동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 신발을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내가 잠깐만 더 보고 있었더라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 집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병원 복도. 73세 장세연은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유품 상자. 그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운동화 한 켤레, 빨간 풍선 조각,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 세연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아빠는 아직도 너를 찾고 있단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25년 만에 운명이 다시 그를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2장 운명적 재회 한지안의 입사. 2024년 3월 대한병원 앞. 한지안은 병원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28살. 단정한 옷차림, 조용한 눈빛. 그의 손엔 합격 통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인생이 바뀔 곳일까? 지아는 작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고 밝았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은은한 클래식 음악. 지아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곳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지안 씨?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팀 박은채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은채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안을 병동으로 안내하며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가 내과 병동이고요. 저쪽이 재활센터. 아, 이쪽은 VIP 병동이에요. 복도를 지나가는 직원들이 지안을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저 학생,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그러게, 뭔가 낯익지 않아? 지안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오후 2시, 지안은 서류를 들고 3층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계단은 좁고 가팔랐습니다. 그때 위에서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들었을 때 발이 헛디뎠습니다. 아, 몸이 뒤로 기울었습니다. 서류가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장세연이었습니다. 그는 지안의 팔을 붙잡은 채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세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지안의 눈, 깊고 또렷하고 어딘가 슬픔이 담긴 그 눈빛. 세연은 그 눈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25년 전, 민우의 눈. 괜찮습니까? 세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지안은 황급히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었습니다. 세연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손동작, 말투, 심지어 고개를 숙이는 각도까지 모든 것이 낯익었습니다. 지안이 서류를 다 주운 뒤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세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지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눈빛 어디서 봤지? 저녁 7시 병원 행정동 3층 인사팀. 장서준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35살. 세연의 조카이자 병원 경영이사. 그의 얼굴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직원이 파일 하나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사님, 오늘 입사한 실습생 서류입니다. 서준은 대수롭지 않게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사진, 이름, 생년월일, 보호시설 기록.
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그는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한지안, 1996년 5월 15일생, 보호시설 해맑은 집 출신, 1999년 5월 6일 시설에 인계됨. 당신 아이, 3살. 서준은 책상을 쳤습니다. 탁!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직원들이 놀라 쳐다보았지만 서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일을 서랍에 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밤 10시. 지아는 병원 기숙사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계단에서 만난 그 노신사, 그 사람의 눈빛이 왜인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편 병원 지하 주차장. 서준은 차 안에 앉아 어둠 속에서 지안의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갑고 섬뜩한 미소였습니다. 재밌군. 25년 만에 스스로 돌아오다니. 그는 사진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삼장 악역의 눈치 첫 충돌. 진실은 때로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지키려는 자들도 가까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잠그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엔 여러 개의 문서 파일이 떠올랐습니다. 한지안의 과거 기록, 보호시설 이동 경로, 건강검진 기록, 상담 일지. 서준은 하나하나 클릭하며 읽어내려갔습니다. 1999년 5월 6일 서울 근교 도로변에서 발견됨. 당시 의식 없음. 경찰 신고 후 병원 이송. 신원 미상. 보호시설 인계. 서준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발견 날짜. 민우가 실종된 다음 날. 발견 장소. 놀이공원에서 차로 30분 거리. 나이. 3살. 모든 조건이 일치했습니다. 서준은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오전 11시. 지아는 재활치료실에서 환자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서준이 들어왔습니다. 한지안 씨, 잠깐 시간 있습니까? 지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네. 이사님, 지아는 펜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서준은 지안을 빈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상담실은 좁고 조용했습니다. 서준은 책상에 기대어 팔짱을 꼈습니다. 지아는 맞은편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당신 과거 기록 깔끔하지 않던데요. 지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보호시설 출신이죠. 게다가 중간에 시설을 옮긴 기록도 있고. 왜 옮겼죠?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2살 때 시설에서 일어난 사건, 억울한 누명,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그날. 그건 오해였습니다. 오해? 서준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록엔 그렇게 안 나와 있던데요. 폭력 사건, 동료 학생 부상. 이게 오해입니까? 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어 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일하고 싶습니다. 서준은 지안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럼 내 말만 잘 들으면 됩니다. 이 병원엔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다가가선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지안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 지아는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보내기 직전 지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아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각 병원 지하 주차장 서준은 차 안에서 지안의 기숙사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게 나. 다음 날 아침 장세연은 병원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여러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신규 실습생 명단, 그리고 한지안의 사진. 세연은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계단에서 만난 그 청년. 그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세연은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인사팀, 한지안이라는 실습생. 자료 좀 가져다 주시오. 전화를 끊고 세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25년 전 사라진 진실이 지금 그의 코앞까지 와 있다는 것을 세연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25년 묵은 비밀의 문을 열게 됩니다. 사장 세연의 의심 뒷조사 시작. 장세연은 한지안의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회장실 책상 위에 펼쳐진 파일. 그는 천천히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사진, 이름, 생년월일, 학력, 경력, 그리고 보호시설 출신이라는 기록. 세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1999년 5월 6일. 시설 인계. 당시 나이 3살. 세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5월 5일. 민우가 사라진 날. 그 다음 날. 이 아이가 보호시설에 인계되었다. 세연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발견 장소. 서울 근교 도로변. 놀이공원에서 멀지 않은 곳. 우연일까? 아니면 세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25년 전 민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계단에서 만난 지안의 얼굴. 그 눈빛, 그 표정. 세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 뭔가 숨기고 있군. 아침 10시. 세연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내리다가 한 이름에 멈췄습니다. 박도윤, 은퇴한 형사, 세연의 평생 친구. 25년 전 민우의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바로 그 사람. 세연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여전히 낮고 침착했습니다. 나야. 도윤아. 세연이. 오랜만이네. 무슨 일인가? 세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에게 부탁이 하나 있네. 말해보게. 25년 전 그 일 다시 한번 조사해 줄 수 있겠나?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도윤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25년 전 그 일인가? 그래. 알았네. 내일 병원으로 가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세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병원 회장실. 박도윤이 들어왔습니다. 65살. 짧은 백발, 날카로운 눈빛. 그는 세연과 악수를 나누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네. 세연이. 자네도 커피 한잔 하겠나? 괜찮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도윤은 가방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25년 전 민우의 실종 사건 기록.
이걸 왜 다시 꺼내려는 건가? 세연은 책상 위에 지한 서류를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건 보호시설 출신이네. 1999년 5월 6일에 발견됐다고 나와 있어. 도윤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우가 사라진 다음 날이군. 그래. 나이는? 당시 3살. 도윤은 턱을 쓸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일치하는군.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도윤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당시 기록을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 CCTV, 목격자 진술, 경찰 보고서. 모두 다시 살펴보지. 부탁하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게. 25년 전 자료를 다시 모아야 하니까. 고맙네. 도윤이 문을 나서려는 순간 세연이 불렀습니다. 도윤아, 응? 만약 정말 민우라면 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돌아서서 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세. 지금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일주일 후 도윤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두툼한 파일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을 닫고 책상 위에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이게 뭔가? 25년 전 CCTV 원본 자료와 당시 수사 기록일세. 도윤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오래된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흑백 화면, 화질은 좋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회전목마 뒤편으로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화면이 끊겼습니다. 여기까지가 경찰이 확인한 마지막 장면이야. 그래. 나도 봤네. 하지만 도윤은 화면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타임코드를 가리켰습니다. 이 부분을 보게. 14시 23분 45초. 14시 24분 12초. 세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시간이 건너뛰었군. 그래. 정확히 27초가 사라졌어. 도윤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시 놀이공원 주차장 CCTV야. 화면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이 차량. 민우가 사라진 시각에 주차장을 빠져나갔어. 번호판은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고 누가 조작했다는 건가? 그렇게 봐야겠지. 도윤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흥미로운 자료야. 은행 거래 내역서. 세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계좌 주인 장기혁. 세연의 동생. 이게 뭔가? 1999년 5월 10일. 민우가 사라진 지 5일 후 기혁 씨 계좌로 해외에서 송금이 들어왔어. 금액은 5억. 세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억이가.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지. 세연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생? 친동생이 민우를?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세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세연이. 아직 단정 짓기엔 이르네. 더 조사가 필요해. 얼마나 걸리겠나? 일주일. 길면 보름. 세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부탁하네. 진실을 밝혀주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밝히겠네. 그날 밤 도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낡은 사무실로 갔습니다. 은퇴했지만 아직도 그곳에 작은 책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자료를 뒤졌습니다. CCTV 원본, 목격자 진술, 경찰 보고서, 그리고 장기혁의 과거 통화 기록. 새벽 3시 도윤의 눈이 한 기록에 멈췄습니다.
1999년 5월 5일 오후 2시 35분 장기혁이 받은 전화. 통화 시간 3분 12초. 상대방 비공개 번호. 도윤은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10분 기혁이 건 전화. 역시 비공개 번호. 통화 시간 1분 47초. 도윤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우가 사라진 시각은 오후 2시 30분. 그리고 5분 후 기혁에게 전화가 왔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들었습니다. 세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세연의 목소리는 잠에서 덜 깬 듯 했습니다. 나야. 도윤이네. 무슨 일인가? 새벽인데.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계획적으로 민우를 지웠어. 전화 너머로 세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떨리는 숨소리. 증거가 있나? 아직 결정적인 건 없지만 정황은 충분해. 알겠네. 계속 조사해 주게. 응, 알았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사라진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오장 사고 위장 공격 위기 고조. 3월 27일 저녁 7시 한지아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오늘은 환자들이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해줬습니다. 지아는 작게 미소 지으며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은 한산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습니다. 지아는 자전거를 세워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저렇게 빨리 달리는 차는 처음 봤습니다. 지아는 본능적으로 옆으로 비켰습니다. 하지만 차는 지안을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위험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지안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쿵! 지안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차는 지안이 서 있던 자리를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도 없이 그냥 달려갔습니다. 지안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은채가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은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차, 일부러 그런 것 같았어요. 은채는 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번호판 봤어요? 아니요. 너무 빨라서. 지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까졌습니다. 손바닥도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가요. 치료받아야 해요. 은채는 지안을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시각 지하 주차장 CCTV 관제실. 한 남자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사고 장면이 화면에 찍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클릭. 해당 시간대 영상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꺼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알았어. 일단 물러나.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자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관제실을 나갔습니다. 응급실. 지아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상처를 소독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요. 무릎 찰과상이랑 손바닥 타박상 정도예요.
감사합니다. 은채가 옆에 서서 걱정스럽게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내 덕분에 살았습니다. 저 차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신고하고 경찰이 조사를 한다면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 것입니다. 별로 달갑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사고였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지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채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1시간 후 치료가 끝나고 지안은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무릎에 붕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정말 사고였을까? 아니면 지안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병원 실습생, 회장에게 접근하다 사고, 문제 있는 경력자, 결국 사고 쳤다. 보호시설 출신이 병원 VIP 노린다? 글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 회장님 조심하셔야겠네. 병원에서 왜 저런 사람을 뽑은 거야? 다음 날 아침, 병원 복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제 그 실습생 말이야. 주차장에서 사고 났다며? 일부러 그런 거 아니래? 쉿, 조용히 해. 저기 온다. 지안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직원들은 입을 다물고 지안을 쳐다보았습니다. 지안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오후 2시 병원 이사회의실, 장세연의 조카 장서준이 임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최근 병원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인터넷 기사들이 떠올랐습니다. 지안에 관한 글들. 실습생 1명 때문에 병원 전체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죠?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서준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병원 경영진의 변화가요. 무슨 뜻이죠? 회장님께서 나이도 많으시고 이런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계시죠.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조기 은퇴를 제안하시는 건가?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장세연은 회장실에서 조카 서준을 만났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네. 세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사회에서 내 은퇴를 거론했다고? 서준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을 위한 결정입니다, 회장님. 병원을 위해? 아니면 자네를 위해? 두 가지 모두입니다. 세연은 책상을 쳤습니다. 이 병원은 내가 40년을 바쳐 일군 곳이야.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회장님은 이제 놓으실 때가 됐습니다. 세연은 서준을 노려보았습니다. 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냉소적인 미소였죠. 그럼 좋은 밤 되십시오, 회장님. 서준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세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6장 공개 무대 형성 기자회견의 그늘. 4월 5일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대한병원 인증 심사 결과 발표. 세연은 공문을 읽었습니다. 종합평가, 등급 조건부 인증. 조건부, 완전한 인증이 아니었습니다.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세연은 공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위기였습니다. 조건부 인증은 병원 운영권에 제한을 줄 수 있었습니다. VIP 환자들이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언론이 주목할 것이었습니다. 오후 3시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부 인증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책이 있나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제안합니다. 기자회견? 내 병원의 미래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하는 게 좋겠나? 일주일 후 4월 12일. 회장님께서 나서시는 건가? 서준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회장님과 저 함께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대 교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세연은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그곳에서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것. 좋네, 함께 나서지. 세연이 대답했습니다. 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세연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 어땠나? 함정이야. 함정. 서준이가 기자회견을 제안했어. 표면적으론 병원 비전 발표지만 실제 목적은 날 끌어내리는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부하면? 도망쳤다는 이미지가 생기지. 수락하면 서준이가 준비한 판 위에 올라가는 꼴이고. 딜레마로군. 세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증거는 얼마나 모았나? 거의 다 왔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해. 결정적인 한 방? CCTV 원본, 장기혁과 공범의 통화 녹음, 돈거래 증거. 이것들을 모두 연결할 결정적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하지. 세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자회견장. 응? 기자회견장에서 끝장을 보세. 도윤의 눈이 빛났습니다. 언론과 정부 평가단, VIP 환자들 모두가 모이는 자리에서? 그래. 가장 밝은 곳에서 진실을 밝히는 거야.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해. 만약 증거가 부족하면 자네를 믿네. 도윤은 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지기 친구.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일주일 최선을 다해보지. 그날 밤 도윤은 다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엔 수십 개의 파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CCTV 영상, 통화 기록, 은행 거래 내역. 그는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지 몰랐죠. 결정적인 증거, 모든 걸 연결할 마지막 퍼즐 조각. 새벽 2시, 도윤의 눈이 한 서류에 멈췄습니다. 1999년 5월 6일, 한보호시설에 인계된 아이. 상담 기록. 아이는 심한 트라우마 상태. 말을 하지 않음. 손목에 붉은 자국. 도윤은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손목. 붉은 자국. 밧줄에 묶인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은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민우의 의료 기록. 왼쪽 손목에 작은 점 모양 흉터. 도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는 두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민우의 손목 사진, 지안의 손목 사진. 위치가 같았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들었습니다. 세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찾았네. 뭘? 결정적 증거. 민우와 지안이 같은 사람이라는 증거. 전화 너머로 세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떨리는 숨소리. 확실한가?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지만 거의 확실해. 세연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세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기자회견장. 바로 거기서 끝장을 보자고. 7장 진실 조각 모으기 지안의 각성. 4월 8일 오전 한지안은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주차장 사고 이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입원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지안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은채가 들어왔습니다.
깨어났어요? 어때요, 몸 상태? 괜찮습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은채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지한 씨,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은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고, 정말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CCTV가 삭제됐어요. 사고 시각대만 정확히. 지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 당신을 해치려 한 것 같아요. 지안은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은채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병원 실습생, 의혹 증폭, 보호시설 출신 경력 논란, 회장 노린 접근, 병원 내부 혼란. 지아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지아는 핸드폰을 돌려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은채는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상황이에요. 누가요? 은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박도윤이었습니다. 지아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한지한 씨 맞습니까? 네, 누구신데요? 도윤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박도윤입니다. 은퇴한 형사고 장세현 회장님의 부탁으로 왔습니다.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이요? 네. 당신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도윤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지아는 파일을 받아 펼쳤습니다. 첫 장, 보호시설 서류, 해맑은 집 아동 인계 기록, 1999년 5월 6일. 두 번째 장, 병원 치료 기록, 신원 미상남아, 추정 나이 3세,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 세 번째 장, 발견 당시 보고서, 서울 근교 도로변, 오전 6시 32분, 신고자 익명. 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자신의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자세히 본 적이 없었던 기록들. 왜 이걸 저한테? 계속 보세요. 지아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상담 일지. 아동은 심한 트라우마 상태. 3개월간 말을 하지 않음. 밤마다 악몽. 손목에 붉은 자국. 누군가에게 묶였던 흔적으로 추정. 지아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만졌습니다. 거기엔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었던 흉터.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도윤은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오래된 신문 기사. 3세 남아 실종. 놀이공원서 사라져. 날짜 1999년 5월 5일. 지안이 발견되기 하루 전. 장세현 회장 외아들 민우 행방불명.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3살짜리 아이. 밝게 웃고 있는 얼굴. 지안은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눈. 그 눈이 왜인지 익숙했습니다. 거울에서 매일 보던 눈. 설마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장민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아는 파일을 떨어뜨렸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한지안이에요. 한지안이라는 이름은 보호시설에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당신의 본명이 아니에요.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아들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DNA 검사를 하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지아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25년 동안 몰랐다는 것, 부모가 있었다는 것, 버려진 게 아니라 빼앗긴 것이라는 사실, 누가 왜 저를 그걸 밝히기 위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서류를 주워 담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죠? 4월 12일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진실을 밝힐 겁니다. 저도 가야 하나요? 도윤은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다면 함께 해주세요. 도윤은 명함을 하나 더 놓고 나갔습니다. 지아는 혼자 남았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반복되던 악몽, 어두운 공간, 누군가 자신을 끌고 가는 장면, 차 트렁크가 닫히는 소리, 쿵. 지아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이었습니다. 지아는 손목의 흉터를 만졌습니다. 이것도 그때 생긴 것,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지아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도윤의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저 한지안입니다. 아, 지안 씨? 무슨 일입니까? 지아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기억이 났어요. 그날 일이. 전화 너머로 도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기억하셨습니까? 누군가 저를 끌고 갔어요. 어두운 곳의 차에. 천천히 말씀하세요. 지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놀이공원이었어요. 풍선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제 손을 잡았어요. 누구였습니까? 얼굴은 기억 안 나요. 하지만 큰 사람이었어요. 무서웠어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에 태워졌어요. 트렁크에 손이 묶였어요. 아팠어요.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기억이 거기까지예요. 도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지아는 눈을 떴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아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구름 사이로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세현은 도윤을 만났습니다. 지안이 기억해냈다고? 응. 납치당한 순간을. 세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 그런 일을 견뎌낸 거지. 25년을. 세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만나고 싶네. 기자회견 전에는 만나야지. 그래, 그래야겠지. 세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가세 내 아들을 만나러. 지금 바로 가야겠어. 오후 2시, 세연은 지안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안의 목소리. 세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지안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25년 전 잃어버린 아들.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안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세연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아니야. 앉아 있거라. 세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지안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를 보면 가슴이 아프다. 저도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게 미안하다. 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나는 내 곁을 찾지 못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지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부모가 저를 원치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아니다. 세연은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25년 동안 너를 찾았다. 지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제가 회장님의 아들인가요?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장민우. 지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25년 만에 재회. 그날 저녁, 도윤이 세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원본 CCTV를 찾았네. 정말인가? 응. 놀이공원 측이 보관하고 있던 백업 테이프야. 삭제된 24초가 모두 담겨 있어. 무엇이 찍혀 있나? 장기혁. 민우를 끌고 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네. 세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뭐라고? 정말인가? 그렇네. 도윤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기자회견 준비를 마무리하겠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세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폭풍 전야. 4월 12일. 모든 진실이 밝혀질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8장 결정적 증거 확보 폭풍 전야. 4월 10일. 박도윤은 오래된 창고에 서 있었습니다. 놀이공원 폐쇄된 관리사무소. 25년 전 자료들이 보관된 곳. 여기입니다. 놀이공원 전 직원이 먼지 쌓인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1999년도 CCTV 백업 테이프들이에요. 디지털 전환전이라 아직 남아 있습니다. 도윤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수십 개의 VHS 테이프, 하나하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999년 4월, 5월, 그리고 찾았습니다. 1999년 5월 5일. 도윤은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재생할 수 있는 기기가 있나요? 사무실에 구형 비디오 플레이어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사무실로 갔습니다. 먼지 쌓인 브라운관 TV. 도윤은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오후 2시 30분. 회전목마 뒤편. 민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빨간 풍선을 들고.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양복 차림, 선글라스를 쓴 모습. 남자는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뭔가 말을 건넸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남자는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민우를 들어 올렸습니다. 빠르게 화면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남자의 얼굴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죠. 하지만 턱선과 체격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장기혁의 사진과 비교했습니다. 턱선, 체격, 걸음걸이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장기혁. 도윤은 테이프를 꺼내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이 테이프 제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네. 증거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져가세요. 진실이 밝혀져야죠.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 장세현 회장실, 세현, 도윤, 은채, 그리고 지안이 모였습니다. 책상 위엔 수많은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네. 도윤은 자료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첫째,
원본 CCTV. 장기혁이 민우를 납치하는 장면. TV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지아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둘째, 장기혁의 통화 녹음. 오디오가 재생되었습니다. 애만 없으면 형은 무너진다. 서준이 자리 잡을 때까지 버텨라. 세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셋째, 돈거래 내역. 은행 명세서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1999년 5월 10일. 해외에서 장기혁 계좌로 5억 원 송금. 넷째, 공범 증언. 도윤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당시 장기혁의 운전기사였던 김모 씨. 현재 수감 중입니다. 그가 증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증언을? 민우를 차에 태우고 외곽으로 이동했다는 것. 그리고 보호시설 근처에 아이를 버렸다는 것. 세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섯째, 은폐 문서. 도윤은 마지막 파일을 꺼냈습니다. 당시 경찰 보고서 일부가 조작되었습니다. 서명한 사람은 장기혁과 친분이 있던 경찰 간부였습니다. 은채가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충분합니다. 기자회견에서 이 모든 걸 공개하면 세연이 말했습니다. 장기혁과 서준은 끝이야. 지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도 증언해야 하나요? 세연은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지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제 인생을 빼앗긴 그날을 끝내고 싶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럼 전략을 짜겠습니다. 도윤은 화이트보드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4월 12일 오후 2시 기자회견 시작. 서준이 먼저 발표할 겁니다. 병원의 미래, 세대 교체 같은 이야기. 우리는 그가 끝낸 직후 움직입니다. 제가 먼저 나가서 재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 다음 CCTV를 공개합니다. 통화 녹음, 돈거래 내역, 증인 증언을 차례로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안 씨가 등장해서 본인이 장민우임을 밝힙니다. 세연이 물었습니다. 서준과 기혁은 어떻게 대응할까? 부인하겠지.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 도망칠 수 없을 거야. 혹시 폭력적으로 나오면? 경찰을 대기시킬 거야. 체포 영장도 준비했네. 은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미리 알아채면. 그래서 비밀이 중요해. 이 계획은 우리 넷만 알고 있어야 하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연이 일어섰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준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지아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면 모든 게 끝납니다. 25년간의 거짓, 25년간의 고통, 모두 끝이 납니다.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4월 11일, 기자회견 전날, 장서준은 사무실에서 발표문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태안병원의 새로운 시작, 세대 교체를 통한 혁신. 완벽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자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장기혁이었습니다. 서준아, 예, 아버지. 내일 준비는 다 됐나? 네, 완벽합니다. 좋아. 실수하지 마라. 걱정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세연은 혼자 회장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민우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은 운동화, 빨간 풍선 조각, 사진. 세연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우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아빠가 반드시 지켜줄게.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 고요하지만 긴장감이 흐르는 밤이었습니다. 구장 기자회견 대반전 엔드 단죄. 4월 12일 오후 1시 대한병원 대강당 직원 300명, 언론사 기자 50명, 정부 평가단 10명, 그리고 VIP 환자 보호자들까지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위엔 연단과 대형 스크린, 조명이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한병원 미래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먼저 장서준 경영이사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장서준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서준은 연단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병원 경영이사 장서준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한병원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스크린에 병원 전경이 떴습니다. 지난 40년간 대한병원은 훌륭한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고령화된 경영진, 낡은 시스템,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병원의 미래는 없습니다. 서준은 세연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세연은 무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안합니다. 경영진의 세대 교체, 젊고 유능한 리더십으로 병원을 이끌어갈 것을. 그 순간 강당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박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야? 무슨 일이지? 도윤은 천천히 무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준이 말을 멈췄습니다. 저기 누구십니까? 지금 발표 중인데. 도윤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정에 없는. 도윤은 사회자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긴급 발표입니다. 25년 전 장민우 실종 사건 재조사 결과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장민우? 25년 전 사건? 그게 뭐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윤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박도윤 전 경찰 형사입니다. 1999년 장민우 실종 사건을 담당했었고 최근 재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세연이 일어섰습니다. 도윤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1999년 5월 5일 신문기사. 3세 남아 실종.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25년 전 모리공원에서 한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장세현 회장님의 외아들 장민우. 도윤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당시 경찰은 단순 미아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원본 테이프, 민우가 회전목마 뒤로 걸어가는 장면, 그리고 한 남자가 나타나는 장면, 남자가 민우를 안아올리는 장면.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남자 누구인지 아십니까? 도윤은 화면을 멈췄습니다. 남자의 얼굴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장기혁. 장세현 회장님의 친동생입니다. 뭐라고? 동생이 조카를 납치했다고?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서준은 무대에서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막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건 당시 장기혁의 통화 녹음입니다. 오디오가 재생되었습니다. 애만 없으면 형은 무너진다. 서준이 자리 잡을 때까지 버텨라.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서준? 장서준을 말하는 건가?
카메라가 서준을 향했습니다. 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돈거래 내역입니다. 스크린에 은행 명세서가 떴습니다. 1999년 5월 10일 해외에서 장기혁 계좌로 5억 원이 송금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 증언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수감 중인 남자의 영상 증언. 저는 당시 장기혁 이사님의 운전기사였습니다. 1999년 5월 5일 이사님 지시로 아이를 차에 태워 외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시설 근처에 아이를 버렸습니다. 강당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무슨, 믿을 수 없어. 납치? 유기?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서준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모두 조작된 증거예요. 도윤은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작. 그럼 이것도 조작입니까? 도윤은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당시 경찰 보고서 일부가 조작되었습니다. 서명한 사람은 장기혁과 친분이 있던 경찰 간부. 그리고 그 간부 계좌에도 비슷한 시기 큰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서준이 무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건 모두 너희가 만든 거야? 그가 세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모두 저 녀석 때문이야. 민우만 없었으면. 민우만. 순간 강당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준은 자신이 한 말을 깨달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손짓했습니다. 강당 뒤편에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장서준 씨, 당신을 아동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서준이 저항했습니다. 놔라고. 하지만 경찰들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동행하시죠. 서준은 끌려갔습니다. 강당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무대 연문이 열렸습니다. 한지안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실습생, 왜 저 사람이? 지안은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손에 낡은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지안은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제 이름은 한지안입니다. 하지만 그건 제 본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1999년 5월 6일 도로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3살이었고 기억이 없었습니다. 지안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건 제가 보호시설에 처음 왔을 때 상담 일지입니다. 화면에 상담 일지가 떴습니다. 지안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를 찾길 바랍니다. 밤마다 누군가를 부르며 웁니다. 엄마, 아빠.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간 저는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들어 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버려진 게 아니라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장민우입니다. 강당이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장민우가 살아있었어? 25년 만에 돌아왔다고?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세연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지안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세연은 지안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우야, 미안하다. 아빠가 늦었구나. 지안도 세연을 껴안았습니다. 아빠, 두 사람은 무대 위에서 울었습니다. 25년 만에 재회. 강당의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자들은 셔터를 눌렀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10장 엔딩 정의와 사랑의 귀환. 4월 15일. 그렇게 장기혁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 조카를 납치했습니까? 할 말씀 있으십니까? 장기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4월 20일
대한병원 회장실. 세연과 지안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세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아니. 지안아, 네. 아빠? 세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민우야, 25년 동안 나는 내 곁을 찾지 못했다.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어. 더 빨리 알아차렸어야 했어. 지안은 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왔습니다. 세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다, 돌아와 줘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25년의 시간. 그 시간을 채우기엔 말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있었으니까. 오후 3시 병원 로비. 직원들과 환자들이 모였습니다. 세연과 지안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민우님.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지안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은채가 다가왔습니다. 지안 씨, 아니, 민우님, 그냥 민우 씨라고 불러주세요. 편하게. 축하해요. 정말 기쁩니다. 고마워요. 은채 씨 그날 저를 구해주셔서.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박도윤도 다가왔습니다. 민우 씨, 도윤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세연이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야. 25년 전부터 기다렸던 순간이네. 오후 5시 병원 옥상 정원. 세연과 지안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아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억과 서주는 재판을 받을 거야. 납치, 유기, 증거인멸 죄목이 많아. 처벌을 받겠죠? 그래,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지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세연은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쉽지는 않겠지. 하지만 계속 미워하면 저도 힘들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할 거야. 천천히 생각하자.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은 어떻게 되나요? 내가 이어받으면 되지. 저요? 그래. 너는 내 아들이고 정당한 후계자야. 하지만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괜찮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시간은 충분해. 지안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5월 1일 대한병원 기자회견. 이번엔 좋은 소식을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세연이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드립니다. 장민우를 대한병원 후계자로 추대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지안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세연 옆에 섰습니다. 앞으로 민우는 저와 함께 병원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민우 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안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5년간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민우 장세연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병원의 일원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일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박수 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5월 15일, 지안의 생일. 병원 VIP홀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직원들, 환자들, 그리고 세연. 케이크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모두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안은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28개의 촛불. 하지만 처음으로 맞는 진짜 생일이었습니다. 지안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세연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우야, 이거.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운동화. 25년 전 민우의 운동화.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신었던 신발이야.
25년간 간직했어. 지아는 운동화를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낡은 신발. 하지만 그 안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세연은 지안을 끌어안았습니다. 사랑한다. 민우야. 저도 사랑해요. 아빠,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자, 사진 찍겠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세연과 지안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25년 만에 찍은 가족 사진. 그날 밤, 세연은 회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오늘 찍은 사진. 그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민우 돌아왔소. 25년 만에.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6월 1일 법원 장기혁과 장서준의 선고 공판.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장기혁 유괴 및 유기죄로 징역 15년. 피고인 장서준 공범 및 증거인멸죄로 징역 7년. 방청석에서 세연과 지안이 지켜보았습니다. 장기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준은 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판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후련하세요? 지안이 물었습니다. 글쎄, 후련하다기보다는. 슬프신가요? 그래, 동생이었으니까. 하지만 마땅한 처벌은 받아야겠지.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그래,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차례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1년 후 2025년 5월 대한병원은 완전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아는 이제 병원의 정식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환자들을 돌보고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습니다. 민우 이사님은 정말 친절하세요. 회장님을 닮으셨어. 병원의 미래가 밝아 보여요. 어느 날 저녁, 세연과 지안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때? 힘들진 않고? 괜찮아요. 재미있어요. 일이. 다행이다. 아빠,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나이가 나이니까. 그래도 괜찮아. 좀 쉬세요. 제가 도울게요. 세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민우야.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절 포기하지 않으셔서. 나야말로 고맙다. 돌아와줘서.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사람을 잃는 데는 1초면 충분했고 되찾는 데는 25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돌아왔고 사랑은 다시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별빛 아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귀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마음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 시니어였습니다.